얼마 전 1월 15일에 한국 GM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이제 볼트 EV하고 코나 전기차에 대한 사전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바대로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5,000대가량의 차량이 짧은 시간에 사전 계약이 마무리되었고,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사전 계약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8일에는 환경부가 2018년 국내 판매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총 2150대, 여기서 이제 150대의 전기버스를 포함한 2150대가 국고 보조금이 지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국고 보조금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올해 2018년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통해서 2018년 국내 전기자동차의 베스트, 워스트 랭킹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언급했던 데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된대요. 전기차 보조금을, 국고 보조금을 어느 차종이 가장 많이 받는지 받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기승용차 기본 보조금 산출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하게 되겠고요. 네, 국고 보조금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차종들을 보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총 이제 6개 차종이 이제 1,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종 2종은 아직 출시하지 않은 코나 전기차하고 니로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1,200만 원 정도를 최고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게 끝에 있는 건데요. 보조금 차등 지급이 되지 않고 그대로 450만 원으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국고 보조금은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정해진 딱 금액을 전부 다 지급하기는 방식이었는데, 올해의 국고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행거리라고 따질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이 6대 차종을 보니까요, 대략 300km 이상 가는 차종들은 전부 다 최고의 보조금 1,200만 원을 다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전기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느냐를 전기차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멀리 가는 전기차는 어떤 순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이제 주행거리별로 이제 본 건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모델 S, 테슬라의 모델 S 100D가 가장 먼 주행거리를 가게 되겠습니다. 약 451km를 주행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순서는 코나 전기차, 볼트 전기차, 볼트 EV 이런 순으로 1, 2, 3위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들도 배터리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행거리 판단은 상온 기준입니다. 좋은 기준이 아직 아니거든요. 그럼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자동차 성능에 대한 랭킹을 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을 크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큰 것은 이것도 역시 이제 테슬라의 모델 S 100D가 되겠습니다. 102kWh의 배터리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들도 전부 다 테슬라 모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들이 전부 다 1, 2, 3위를 다 차지할 만큼 이제 배터리 용량이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모델 S 75D하고 90D가 동일한 배터리 용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상 다른데요,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게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어떤 차량에 대한 그 무게, 세그먼트, 크기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따로 공차 중량, 차량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따로 좀 조사해 봤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코나 전기차하고 니로 전기차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볼트 EV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나갈 거라고 판단하여서 추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공차 중량별로 보면 또 이것도 역시 테슬라 모델 세 가지 모델이 전부 다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들이 이제 가장 작은, 가장 무게가 작게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하위 공차 중에 가장 적은 차량은 트위지가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래프는 아까 본 그래프입니다. 주행거리가 상온으로 판단된 건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환경부에서는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주행거리에 대한 판단은 상온에서 하는 거고 또 다른 결과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상온이 아닌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는 좀 더 순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이제 모델 S 100D, 코나, 볼트, EV 순서대로 됩니다. 근데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는 순서가 1등은 같습니다. 이제 모델 S 100D이고 또 모델 S 90D, 75D. 아까 코나 전기차고 볼트 EV가 됐는데요. 2, 3위가 이게 주행거리 저온만을 판단할 경우에는 테슬라의 모델 세 종류가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판단할 때 저온 상태, 추운 상태에서 주행할 때 주행거리가 대폭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데이터를 좀 응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그래프화해 봤습니다. 저온 주행 비율이라는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상온 대비 퍼센트로 표시하였습니다. 100%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100km를 주행 가능한 차량이라면 100%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온에서도 똑같이 100km가 주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센트가 높을수록 저온에서의 주행거리가 상온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100%가 넘어가는 차량들은 전부 다 초소형 전기차 이제 1, 2, 3위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100%가 넘기 때문에 상온에서 주행보다도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더 길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판단하는 기준이 참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행거리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상온과 저온에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소형 전기차를 제외하고 저온 주행 비율이 가장 좋은 차량을 볼 것 같으면 가장 1위가 전기 승용차 분선 소울 E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S 100D. 비율이 좋다는 얘기는 저온과 상온의 차이가 별로 주행거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워스트 케이스인데요. 워스트 케이스로 50%대를 유지하는 차종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듯이 최하위 57%를 보이고 있는 BMW i3 2017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로 또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게 SM3G 18년형 배터리 용량을 좀 더 느린 거고, 그 앞에는 또 BMW i3 배터리 용량이 느린 2018년형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50%에서 60% 사이를 끝부분을 마무리는 워스트 케이스에 있는 게 BMW i3하고 르노계의 전기차들이 대부분 저온 주행 비율이 좋지가 않는 것으로 이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우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판단하는 데서 배터리 용량을 크냐 작냐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죠. 일명 이제 가솔린 차량은 디젤 차량의 연비라고 하는데요. 전기차에서는 전비라고 합니다. 전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얼마나 먼 거리를 가느냐 보는 이제 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게 역시 트위지하고 다니고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9.0, 8.4가 나왔는데요. 1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트위지 같은 경우는 9km를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니고고 같은 경우에는 8.4km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초소형 전기차가 1, 2위를 차지한 이유는 차량이
일반 전기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위지 같은 경우는 500kg이 안 되는 정도고요. 단위고도 역시 500k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보다 한 6, 700kg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쪽에 이제 효율을 보면은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워스트로 테슬라 모델 새 모델들이 다 전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당 주행 가능한 거리가 최악으로 판단되는 게 테슬라 모델이 세 종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이 킬로미터 킬로와트 아워 전비 효율은 상온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경우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온이 아닌 저온에서의 전기자동차의 전비를 알아본 것입니다. 다니고하고 트위지, 초소형 전기차들이 다 이렇게 높은 10.3, 9.5, 6.6,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온에서의 전비를 봤을 경우에는 아까 테슬라 모델보다도 더 안 좋은 차량들이 워스트 케이스가 등장했는데요. SM3G 2017년형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3.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저온에서 주행하면은 3.1km 정도밖에 주행하지 못한다는 최악의 경우고, 그 앞에 워스트 케이스는 테슬라 모델 두 모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판단할 때 상온과 저온으로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저온이라는 것은 영하 7도 정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하 6.7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온과 저온에서의 주행거리 차이가 갭이 편차가 큰 차종들의 순서들을 또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운데 전비가 안 나오는 차량들이 어떤 건지 이제 1, 2부터 이제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위라는 의미가 BMW i3 2017년형인데요. 이 말은 상온에서의 주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5km 간다고 하면 1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저온인 경우에는 영하 7도인 경우에서는 기껏해야 이제 3km를 빼야 됩니다. 차이가 갭이 3km가 나기 때문에. 따라서 2km밖에 주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가장 난다는 것은 온도에 대한, 저온에 대한 대비가 안 됐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수치 위에 있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상온과 저온의 주행거리 차이가 거의 없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는데요.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저온에서도 오히려 주행거리가 더 상온보다 더 길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에 가까운 차량들을 볼 것 같은데요. 테슬라 모델들이 주요법 다 끼어 있습니다. 모델 S 100D, 소울, 75D, 모델 S 90D. 따라서 이 결과치로 볼 것 같으면 테슬라 모델들이 상온과 저온, 온도 차이에 크게 차이가 없이 주행거리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서 베스트 워스트 케이스를 봤는데요. 국내 판매 2018년에 판매할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먼 주행거리, 특히 이제 상온으로 판단한 겁니다. 모델들을 볼 것 같으면 1, 2, 3위가 테슬라 모델 S 100D, 그다음에 코나 전기차 볼트 EV가 1, 2, 3위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는 순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테슬라 모델 세 종류가 전부 다 1, 2, 3위를 다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이죠. 지금까지는 배터리 용량을 따지지 않고 얘기한 건데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 즉 전비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상온 주행 시에는 초소형 전기차들이 월등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차량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요. 초소형 전기차를 제외하고 그 외의 승용 전기차를 판단했을 때 BMW i3가 2017년이
가장 전비가 좋았습니다. 상온이 아닌 저온 주행시로 판단했을 경우에 전비는 SM3G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또 보여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온 주행과 저온 주행 시의 전비 차이를 비교한 표의 그래프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전비 차이가 가장 큰 모델이 BMW i3 2017년이고, 똑같이 또 BMW i3 2018년이 전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차종이었고, 3위로는 SM3G 2018년 모델이 되었습니다. 환경연구가 전 세계 유일하게 이제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참조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온에서 주행이 많다고 여기는 고객이라면 아무래도 저온 주행 연비를 꼭 전비를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전기차 베스트, 워스트 랭킹을 좀 알아봤습니다.